이태원 참사 막말과 관련해 창원시 의원을 응원한 이미애 의원 발언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커녕 윤리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경남의 자세한 설 연휴 날씨 기상청 연결해 들어봅니다.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이번 주 주말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길 미끄러짐 사고 등 주의사항 짚어봅니다. 20일 오전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해운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막말을 쏟아낸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응원했던 이미애 김해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야가 특위 구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6일 이미애 김해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내뱉은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응원하는 취지였습니다. 글은 논란이 되자 4시간여 만에 삭제됐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김해시 의회에 이미애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났지만 시의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특위위원 10명 중 6명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해 여야가 절반씩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송기 있는 원내 총무가 계속적으로 이제 윤리특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김동관 그 원내 총무하고 달 합의 돌출해서 올라오면은 제가 또 적극 나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김해시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김해시 의회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악한 의식에 민낯을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절차를 요구한 것이 작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제 식구를 감싸는 저급한 정치 수준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창원시 의회는 지난 18일 윤리특위를 열고 김민아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3년) 만에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향 대신에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해외 대부분 나라의 입국 규제가 풀렸고 또 방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여행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온라인 여행사에서 조사한 올해 설날 연휴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 연휴 대비 해외 패키지 여행 이용률은 3,187%, 항공권 이용률은 3,135%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 노선별로는요, 일본이 절반에 가까운 48.7%, 그리고 동남아가 36.7%, 대양주가 5.5% 순이었는데 짧은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해외 근거리 지역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에만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2만여 명의 여행객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설보다 1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고향 대신에 해외 찾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는데 고향에서 자녀를 기다린 부모님들 계시다면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도 안부 꼭 전해주시고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선 봄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한겨울인 1월 중순인데도 벌써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시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앙상한 나무 사이에서 자태를 뽐내는 분홍 꽃잎.
길게 뻗은 가지마다 분홍빛이 가득합니다. 꽃잎을 가득 품은 꽃망울은 손만 대면 톡 터질 것 같습니다. 통상 2월에나 피는 매화꽃이 벌써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곳 수목원에는 여러 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지만 유독 이 나무만 매년 꽃을 빨리 피우고 있습니다. 때이르게 핀 꽃이 대견하고 반가운 시민들. 앙증맞은 봄을 담습니다. 매화를 보면 너무 기분 좋아요. 일찍 이렇게 핀 게 대견하기도 하고 되게 추운 날 아침에 오면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오늘 햇볕 나면 따뜻하고 좋을 거야. 우리 힘차게 잘 지내보자 이런 말 하고요. 상당히 기분 좋아요. 도심의 한 산책로에도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눈꽃처럼 피어난 꽃잎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수양버들처럼 낭창하게 휘어진 가지마다 샛노란 꽃잎이 수줍게 내려앉았습니다. 3월에나 볼 수 있었던 개나리꽃도 벌써 꽃잎을 피웠습니다. 아직 봄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봄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냥 감동이죠. 그냥 조금 더 있어, 한 며칠만 있으면 확 다 필 거예요. 네, 기대되죠. 설레이지. 봄에 오면 항상 생동감이 느껴지고. 봄을 대표하는 꽃 중 하나인 목련도 꽃망울을 맺으며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움츠러들었던 만물이 서서히 봄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렇게 매화와 개나리가 꽃망울을 벌써 터뜨리긴 했지만 올해 설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특히 설 연휴 기간에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귀성 귀경길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이긴 하지만 경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죠. 부산지방기상청 박미은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1일부터 설 연휴 시작되는데 추워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경남 날씨 어떻습니까? 네, 21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1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기온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이후 다시 기온을 회복하면서 22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는 눈 소식이 들려오는 지역도 있던데요. 경남에는 눈이나 비 소식 없습니까? 네, 설날인 22일 경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부터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20일 낮부터 밤 사이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3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도 설 연휴인데 날씨가 좀 풀렸으면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어떻게 연휴 마지막 날은 날씨 좀 풀릴까요? 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23일부터 북서쪽에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24일 아침에는 기온이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24일 경남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8도 분포로 23일 아침 최저 기온보다 10도 이상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 연휴인 만큼 귀성 귀경길을 비롯해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설 지역 등 경남에도 특별히 살펴봐야 하는 지역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22일에는 북쪽과 남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내륙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빙판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4일과 25일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이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과 해상의 높은 물결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3일 오후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 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해상 교통이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설 연휴는 눈과 비의 한파까지 이어지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설 연휴 날씨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 눈이 오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이번 주말에도 눈 소식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세차게 내리는 눈살을 뚫고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경찰관이 미시령 터널 진입로에 서서 차량을 통제합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월동장구를 갖춘 차들만 미시령 터널 통행이 허용됐습니다. 쌓인 눈을 치우기가 무섭게 이번 주말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설 당일인 22일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귀경행렬이 시작되는 23일과 24일에는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호남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내릴 경우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설로 동해고속도로에는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눈길, 빙판길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시 감속 운전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타이어, 체인 등 월동 장비류를 잘 쓸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대설로 인해서 시설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받침대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보강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보폭을 평소보다 줄이고 건물 외벽에 생긴 고드름을 피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20일 오전 11시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해운동의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인이 몰던 이륜차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버스 정류장을 들어오던 버스에 부딪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5시 10분쯤 밀양시 상남면의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 만에 큰 불이 잡히긴 했지만 야간에다 바람이 불면서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고물상 건물과 포크레인 등이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창호 의원의 온 로비와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의 패딩 전달과 관련해 의회 직원과 당사자인 김 의원을 상대로 옷을 사게 된 경위와 전달받게 된 이유, 옷을 반납한 이유 등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옷은 25벌 중 24벌이 회수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 후 검찰에 고발 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설 연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시는 통영해양경찰서와 수협중앙회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승선정원 초과 여부와 출항 전 안전시설,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양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답례품은 모두 52개 품목으로 농축산물과 식품, 공산품, 체험시설, 유가증권 등 기부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별 품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20일부터 14일간 공모를 한 뒤 2월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